이번 시간에는 한국헌법 기본 파트의 다양한 정치의 중요사항 중에서 정부 형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이 정부 형태는 우리가 헌법학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형태의 하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형성되고 그 국가의 개념에 있어서는 지난 일례 시간에 봤다시피 군주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군주국, 그리고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공화국, 또는 권력이 분립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실현이 되지 않고 인치하고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전제국가와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자유가 보장되는 입헌국가, 또는 통치권이 분할되느냐에 따라서 연방국가, 단일국가, 즉 통치권이 분할되는 연방국가, 통치권이 단일한 분할되지 않는 단일국가. 그 다음에 국가는 아니지만 연방국가와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게 국가연합. 이것이 이제 국가의 형태입니다. 그럼 이러한 국가에서 뭐 군주국이든 공화국이든 또는 뭐 전제국이든 입헌국이든 또는 연방국가든 단일국가든 간에 그 나름대로 한 국가 내에서 권력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 분립의 실현 형태가 곧 정부 형태인 겁니다. 실제 이제 이 정부 형태란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제 군주국 같은 경우는 의미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과거의 역사에서도 예를 들면 삼국시대에서도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가 전부 그 관등체제 이런 게 막 다 달랐잖아요. 통치구조에 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정부 형태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 체제 내에서 이 조직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분할해서 연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정부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형태는 국가 형태의 하위적 개념이고, 그래서 정부 형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 분립의 실현 형태이다. 권력 분립의 실현 형태이다. 그러면 이 권력은 특히 이제 우리가 근대 입헌주의가 쭉 영국에서 서서히 발전되면서 크게 3권력으로 나눈단 말이죠. 하나는 법을 만드는 입법권, 주로 이걸 하는 조직이 국회 또는 의회죠. 그리고 그 법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집행권, 이것은 주로 이제 뭐 내각제,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를 수반을 한 내각에서 주로 할 것이고,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로부터 독립되어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특히 국가 권력이 제대로 헌법과 법률을 실천하는가, 그것을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법원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법원과 헌법제가 서로 나누는 나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우리가 사법부라 하죠. 그래서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이 세 권력에 대해서 상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권력 중에서 사법권은 그 속성이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력, 즉 정치권과 멀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미덕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권은 독립성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입법권과 집행권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권력 분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정부 형태를 크게 구별하는데, 여기서 크게 네 가지예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그 다음에 회의제인데, 결국은 여기서 의원내각제는 입법권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입법권의 우월성을 전제하는 것이고, 대통령제는 삼권의 아주 엄격한 균형, 삼권의 대등관계를 전제를 했다 하지만 사실상 집행권에 더 역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정부제 또는 반대통령제, 이렇게 지칭을 하고, 또는 분권적 대통령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절충 형태입니다. 그리고 회의제는 의회의 절대적 우위성을 전제한
한 국가에서 유일한 최고기관이 입법부입니다. 이 회의제는 국제사회에서 크게 사회주의 체제의 인민회의제와 스위스의 집정부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정립된 정부 형태가 의원내각제입니다. 이 의원내각제는 명칭이 의원내각제 또는 내각이 주도를 한다 해서 내각 책임제, 다양하게 지칭합니다. 하는데 이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이것이 형성되는데 근 5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째 영국에서 이제 군주가 삼권을 다 장악하고 있다가 권력이 뺏깁니다. 처음에 이제 뭡니까? 귀족들이 왕으로부터 일부 권력을 뺏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1215년 마그나 카타. 그러다가 그 후에 이제 뭡니까? 이 귀족들보다 이제 서민, 특히 이제 대표적인 뭐요? 신흥 자본가들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신흥 자본가 부르주아지들이 서서히 자기들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마침내 의회를 형성하면서 군주로부터 계속 절대 권력을 조금씩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왕은 완전히 권력을 내주고 나는 왕관을 쓴 그저 존재만으로 있겠다. 즉 왕은 존재하나 개입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그러니까 왕은 그야말로 상징적 존재로 남고 실제 의회가 권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다시피 다수의 의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권력을 이행하겠습니까? 그것이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의회 다수파의 대표가 자동으로 수상이 되고 그 자기 파에서 국무위원들을 조직해서 여기에 바로 소위 말해서 부엌내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각 중심으로 권력 행사합니다. 물론 이때 뭐요? 다른 파의 정파의 사람들을 같이 좀 섞어서 하면 이게 연립내각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의원내각제는 한 인간의 머리로서 짜낸 그런 정부 형태라기보다는 영국에서 수백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경험에서 서서히 만들어진 경험적 사물이다 생각하면 되겠고 바로 의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가 실제 국정을 운영하는데 불편하니까 소수의 국무위원들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여기서 잘 못하면 다른 파에서 불신임해서 바톤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이런 의원내각제에서 수시로 중앙내각이 막 수상이 막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의원내각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에 역점을 두고 의회와 그 의회 다수파가 내각을 조직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또 잘 못하면 다른 파에게 권력이 넘어가서 또 그 파에서 수상을 내고 또 자기 파 중심으로 또 내각 국무위원들을 조직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또 잘 못하면 또 다른 파의 권력이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시소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의원내각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의회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처럼 우리의 정부 지금 정치 현실처럼 저렇게 의회가 합의도 안 되고 서로 뭡니까? 극단적인 몸싸움하고 무조건 뭡니까? 서로 고함만 치고 이런 체제 같으면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뭡니까? 의회가 매일 늘 열리죠. 우리처럼 이렇게 출석하지 않고 이런 것은 상상이 어렵습니다. 계속 서로 출석해서 뭡니까? 합의하고 밀고 당기고 하고 서로 양보도 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해서 국정을 운영해 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 역사적으로 이란 순수한 의원 내각제는 제2공화국 바로 1960년 제2공화국이 해당되었고 뭐 한 1년 또 채 못 존재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우리는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면 의원내각제의 모국은 당연히 영국이고 그러한 영국의 의원내각제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일본 같은 경우이고 또 이 의원내각제가 서구 제국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독일이나 한국이나 이란 경우에는 독일도 지금 이제 뭡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죠. 의원내각제 볼 수 있고 뭐 미국이나 한국은 지금 이제 대통령제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공화국 때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바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제는 미국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독립전쟁으로 영국으로부터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영국의 군주를 모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하려니까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이민자들의 국가이고, 물론 거기에 원래 본토 사람들인 인디언들이 있었지만 사실 인디언들은 완전히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민자의 국가이고 또 다민족 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상징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주 대신의 어떤 상징물로서 대통령제를 창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책임을 지지 않는 군주 체제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체제를 두자 해서 대통령제를 창안하게 되었고, 그래서 대통령제는 세계 최초가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제는 이론적으로는 3권의 대등관계를 전제를 한다. 하지만 실제 집행권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는 입법부 따로 있고, 자,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에서 의회 다수파가 내각을 조직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입법부와 집행부가 하나의 통속이 되죠. 그래서 어떤 파에게 권력을 맡길 것인가 하는 국민의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제는 의회 따로 구성하고, 즉 의원 선거 따로 하고 대통령 선거 따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집행부인 대통령과 의회인 입법부가 서로 체제상으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부는 물론 이제 독립된 체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미국의 대통령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파급이 됐는데, 실제 대통령에게 권력이 좀 집중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칫 잘못 활용했을 때는 독재화될 염려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난민 제국에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독재로 흘러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어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 어쨌든 한국은 60년 6월 제2공화국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래서 1년이 채 못 되지만 제2공화국이 순수한 내각제를 채택했었고, 그 외에는 전부 대통령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원정부제. 자, 이것도 최근에 와서 많이 우리나라에서 논의됐죠. 즉, 헌법을 개정하면 이원정부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걸 이제 이원정부제라고도 하고, 또는 내각제에 역점을 둬서 부진적 내각제라고도 하고, 또는 대통령제에 역점을 둬서 반대통령제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뭡니까? 이걸 분권형 대통령제.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사실상 시행을 하겠다. 뭐 대통령이 여러 번 그런 얘기도 하셨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뭐 정치인들 중에서 이 분권적 대통령제 또는 이원정부제를 우리가 헌법을 개정한다면 한번 도입해 보는 것도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원정부제는 간단히 말하면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을 믹스한 형태예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 역점을 두면 이게 뭡니까? 내각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요, 반대로 대통령제에 역점을 두면 대통령제의 성질이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원정부제는 세계 최초로 체제를 채택했던 게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최초로 채택했는데, 실제 이 이원정부제가 바이마르 공화국 때는 실패했다. 히틀러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빌미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 후에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자, 프랑스 제5공화국 바로 드골, 프랑스의 2차 대전 때 영웅으로 평가되죠. 그래서 드골이 이 헌법을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그래서 드골의 맞춤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를 거울 삼아 여러 가지 좀 수정해서 그와 달리 이것을 도입하고, 이것이 나름대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괜찮은 측면도 있네 해서 뭐 아일랜드라든가 핀란드 등에서도 이걸
독사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10차 개헌을 하게 되면 정부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마 대통령제를 할 것인지 내각제를 할 것인지 이원정부제를 갈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원정부제는 원래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점을 취하고자 하는데 실제 이게 자칫 잘못 적용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단점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즉 뭐냐면 의원 내각제는 평상시에 의회의 다수파 소수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뭔가 민주적일 수가 있고 합리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재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예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다가 대처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뭐예요?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거. 근데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니까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가 신속한 반면에 이게 자칫하면 특히 뭐예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항상 독재화로 흐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평시에는 의원 내각제를 운영하다가 그래서 독재화를 방지하고 비상시에는 대통령제로 전환해서 대통령의 정권을 이양함으로써 신속히 비상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바이마르공화국 때 만들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은 뭐예요? 1차 대전 패망 직후 독일은 패망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기 상황, 그리고 좀 얼마 안 있다가 경제 대공황을 초래합니다. 미국의 바로 대공황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1929년, 28년, 29년, 30년 요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국제사회였습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이마르공화국에서는 그 잿더미 상태에서 평소에는 내각제를 운영해서 잘 원활하게 뭔가 합의를 잘 이루어서 독재도 방지하고 비상 상황에서는 또 신속히 대통령 전환해서 대통령의 정권을 이양함으로써 극복하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입니까? 이 바이마르공화국은 사실상 그 당시에는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중앙정부가 맨날 서로 싸우고 평상시 이제 의원 내각제 때는 바로 뭐요? 정부 불신임을 의원 내각제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보통 3개월을 못 버텨요. 그리고 정부가 물러나고 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보통 3개월도 못 버티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지 못해서 정부 공백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나라는 완전히 파탄, 경제는 완전히 파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상황에서 히틀러 나치당, 바로 이제 원래 이 독일 노동자 당이죠. 이 나치당이 이제 강력한 독일을 외치면서 등장합니다. 바로 그 인물이 히틀러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해서 1930년이 되면 바로 다수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원정부제의 바로 불완전성 얘기했죠. 그래서 내각제가 평소에 잘 민주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았었는데 실제 맨날 찢고 뽑고 싸운다고 나라가 엉망이었단 말이죠.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대통령제로 전환하면 대통령의 정권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방어막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이마르공화국 때 바로 나치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크수아비 대통령을 앞세워서 전 권력을 이양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총통제를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총통이 되고 총통제로 가버리죠. 그래서 바이마르공화국은 명맥은 유지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실현도 못되고 단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이마르공화국이 세계 최초의 현대적 헌법으로 아주 평가되지만은 실제 실현되지 못한 겁니다. 물론 그 후에 1949년 서독기본법에 이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지만 어쨌든 됩니까? 바이마르공화국은 이원정부제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고, 그 후에 이제 프랑스 더골 헌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즉 앞에 독일에서 실패한 것을 잘 거울 삼아 여러 가지 이제입니까 장치도 두고 해서 어쨌든 이제입니까 나름대로 정착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결국 이제 이것이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절충 형태다. 이것을 이원정부제 또는 반대통령제 또는 제한적 내각제 또는 부진적 내각제 다양하게 지칭한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많이 지칭했던 걸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의회의 절대적 우위를 존재하는, 자, 앞에서 언급했던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는 실질적으로 입법부가 우월하냐 집행부가 우월하냐 그 논의는 할 수 있을지라도 법적으로, 헌법적으로는 대등관계입니다. 그런데 아예 헌법적으로 유일한 최고의 기구가 입법부가 되는 것이 바로 회의제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회의, 의회가 최고의 권력기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종속기구예요. 그러면 이러한 회의제는 국제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체제 인민회의제, 공산주의 체제 인민회의제.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최고 인민회의가,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인민회의가 유일한 최고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제가 스위스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회의제를 우리가 집정부제를 하는데 북한의 인민회의제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스위스 집정부제에서는 7명의 집정관들이 협의해서 국정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형식적으로 뭐 국가 원수가 오면 서로 커피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대통령 지위를 부여받은 자가 1년씩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명의 집정관 중에서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1년씩 이렇게 쭉 의례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7명의 집정관들이 회의체제로 국정을 운영한다. 마치 로마 시대 집정관들이 뭐 삼두 정치를 하고 했죠. 그와 같이 해서 집정부제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체제, 인민회의제와 스위스의 집정부제가 있다. 이것은 의회가 유일한 최고 기구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회 독재로 흐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이 인민회의제 체제를 두고 있는 게 뭐 대표적으로 뭡니까?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그리고 또 중국을 둘 수 있고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또 그런 체제를 또 바탕으로 하는 게 막 쿠바 같은 경우, 형식으로는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정도에서 이제 4개의 정부 형태를 한번 우리가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정부 형태에 대한 최소한 우리가 개념을 전제를 하고 특히 이제 정치인들 하는 얘기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